자, 김정은의 주머니를 넘본 자, 과연 그가 누굴까? 지금부터 하나씩 좀 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북한에서 김영철 얘기 이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저렇게 호전적이고 정치적으로 무모한 시도가 있었을 걸로 알려졌던 김영철인데 지금 보시는 대로요. 김정무 교수님, 이 김영철이 최근에 혁명하고 교육받은 것이 돈 문제다. 이런 소식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군요. 제가 처음부터 그 김영철이 한 달간 그 혁명화 교육을 갔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분명히 그 권력 영역이 다른 부서에 돈을 뺏어가기 위해서 이 법을 했을 거다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정확히 맞췄네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무역허가권을 이제 와크라 해가지고 북한의 지하존 이런 거를 갖다가 해외 수출하고 허가권도 있고 이제 중국에서 무슨 뭐 기름을 수입하든가 해서 장마당에 풀어놓으면 이게 이익이 되거든요. 그런 이익을 갖다가 39호실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김영철이가 39호실 그 이권을 뺏으려 하다가 문제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39호실 그러면 이제 통치자금 관리하고 조성하는 곳인데 김영철이 아무리 실권이 세도 그냥 제 생각에는 보통 39호실 손대면 그냥 아웃이잖아요. 근데 김영철도 그걸 다 알 텐데 궁금하네요. 그리고 39호실이 이제 김정은의 통치자금입니다. 통치자금이라는 것이 사치품을 수입해서 당정 고위 간부한테 놀아주든가 아니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그런 자금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9호실 자금을 손을 댄다면 사실 뭐 처형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김영철이가 현재 돈이 굉장히 궁해졌습니다. 대남 공작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좀 다른 부서가 가지고 있는 특히 그 39호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좀 이렇게 뺏어 써가지고 대남 공작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아마도 당 조직 지도부나 국가안전 보위부에서 김정은한테 제소를 했을 겁니다. 그 바람에 이제 혁명하고 가게 됐는데 일단 돈줄이 두 개의 트랙이 있다고 치면 이제 개성공단이 올 2월 달에 폐쇄되면서 이쪽에서 나온 돈은 이제 잘렸고요. 그러나 해외 무역회사 이런 곳에서는 뭐 계속 왔지만 어쨌건 유엔 제재 때문에 돈줄이 말랐던 건 사실이겠네요. 맞습니다. 현재 중앙특구 개발 지도총국이라는 것이 저거 자체는 내각 산하로 추정됩니다. 내각 산하의 조직이라 추정되는데 저기에서 나오는 돈이 개성공단에서 연간 1억 불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70%는 39호실로 다 갑니다. 나머지 30% 가지고 그러면 3천만 불인데 3천만 불 중에서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5만 4천 명의 노동자한테 뭐 식용유라든가 뭐 비누라든가 가전제품을 특별 공급해야 되는데 그러면 3천만 불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이런 물건들을 수입해 옵니다. 수입해 오는데 수입해 오고 나서 남은 돈을 김영철이가 갖다 쓰는 건데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바람에 그 돈을 갖다 쓸 수 없게 되니까 대남 공작 자금이 이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39호실 자금을 뺏어가지고 하려다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어쨌건 이제 북한 내부에서 39호실 손을 댄다는 거 참 무시무시한 일이 될 텐데 우리는 이제 간간히 정보가 공개되지만 북한서는 뭐 잘 알려진 것일지 모르겠네요. 이동희 실장. 일단 이런 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까지인 거죠. 예, 그동안 나온 것들로만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요. 1974년에 처음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120개에 달하는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카오나 홍콩, 싱가포르 같은 그렇게 무역이 활발한 지역의 지사를 운영하면서 이 지역을 거점 삼아서 가짜 담배나 무기, 마약류 이런 밀거래를 통해서 연간 2, 3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 늘 궁금했는데 좀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39호실이 있으면요. 38호실도 있고 40호실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딱 빽빽이 있습니다. 방이 있습니다. 원래 38호실도 있었는데 이제 38호실은 유명무실화 된 것이 38호실은 내적 자원을 가지고 외화벌이라는 사업.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노동자들, 농민들한테 고철 주워 와라. 그럼 고철을 팔아가지고 이제 돈을 벌고 하면은 그게 38호실 일이고 39호실은 주로 이제 무역을 해서 돈을 버는 건데 그게 38호실과 39호실 통합돼서 이제 39호실만 남은 겁니다. 그럼 지금은 38호실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랬어요. 그럼 40호실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도 없습니다. 이게 3층 9호실이기 때문에 아마 40호실이면 4층이 돼야 되는데 아마 3층까지밖에 없을 겁니다. 39호실이라는 게 층이 3층에 있고 그 중에 9호실. 우리 호텔방이나 여관방 그 번호 붙이는 거랑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 좀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9호실 산하의 한 무역회사 얘기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역시 보도가 나오는 것이 상하이 지역 얘기일 텐데요.
중국에서 39호실 산하 무역회사의 대표가 한 명 있었는데 추방됐다? 중국이 추방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자, 저 상하이 그 주재 그 대표가 네.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 시비를 걸고 네. 아마 요금 때문에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돈 문제 네. 때문에. 그다음에 그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을 했는데 네. 재미있는 것은 저렇게 사고를 쳤는데도 네. 전혀 그 어떤 법적인 처벌을 안 받고 네. 그냥 그 추방만 시켰습니다. 벌금만 내고 자신 그냥 네. 떠나라. 그게 말이에요. 저렇게 하기 위해서 네. 베이징에 있는 중국 북한 그 대사도 네. 동원이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가전 보위부도 나타나서 네. 보위부도 나타나서 이제 중국의 안전부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그냥 법적 처벌을 안 받고 그냥 네. 퇴거하는 걸로 끝냈는데 네. 이 사람이 바로 39제 산하 핵심기관의 그 간부에 아주 높은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역시 또 궁금한 것이 뭐 우리 간간히 저희도 뭐 청와대 근무하는 행정관이나 비서관도 뭐 술에 취해서 뭐 폭행하고 이런 거 뭐 지난 수십 년 사이 몇 번 있었던 일인데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상하이까지 가서 김정은의 통치자금 담당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거는 좀 몸을 조심하고 벌벌 떨고 신경 쓰고 신경 쇠약이 걸릴 정도로 뭐 예민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런 게 깨졌나 보죠. 자, 북한에는 우리나라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네. 라는 말이 있던데 북한에서는 그 돈이 아니고 권력입니다. 아. 유권력무죄, 네. 무권력유죄입니다. 네. 그래서 죄가 없어도 권력이 없으면 잡혀가면 그냥 잘못하면 처형될 수 있는데 네. 지금 주변에 그 자기 친척 중에 아주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을 죽여도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네. 금년도 2월 달에 네. 단동에 있는 그 무역대표부 대표가 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국인 3명을 죽였습니다. 3명을 죽였는데 그 사람은 현재 네.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현재 단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 이름이 염철준인데 네. 아마도 염철성 총정치국 선전부국장의 친척인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래서 멀쩡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 그 무역 대표 보니까 네. 외교관 아니죠. 네. 아니지만 대체로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외교관에 준하는 네. 지금도 우리가 지금 대만 대표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교관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외교관 아니지만 외교관에 준하는 그런 대우를 해주는데 저 지금 저 사람이 행한 범죄가 어떤 뭐 큰 범죄는 아니고 네. 어떤 폭행 사건 정도니까 네. 우리도 그렇게 외국인들이 와서 범행하면 그래 추방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법률 문제 나왔으니까 네. 아까 그 이해찬 의원에 대해서 제가 변호사법 위반했는데 그거는 네. 남의 그 사안을 네. 돈을 받고 청탁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데 네. 이해찬 의원은 자기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지역구니까요. 그다음 다른 사람일 때 위에서 민원을 넣어줬다 해도 돈을 전혀 받지 않았을 게 명백하니까 네. 변호사법 위반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아까 네. 제 돈 얘기에 대한 그 표현이 빠졌었는데 그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좀 바로 잡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북한 상황까지 다섯 가지 소식 보았습니다. 김정봉 교수님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